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의 호스트를 맡은 NHN클라우드 김여선입니다. 작년 7월이었죠? CRM 마케팅을 주제로 했던 웨비나, 마켓 리더들이 선택한 당신만 몰랐던 기업용 통합 메시지 서비스 기억하시나요? 웨비나 후 뜨거운 관심과 피드백을 받아 올해는 더 알찬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그로스 CRM 마케터를 위한 친구톡 업그레이드 완벽 대비입니다. 사전 시청부터 많은 마케터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로스 마케팅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마이리얼 트립과 CRM 마케팅의 핵심 요소인 알림톡 친구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에서 직접 연사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케터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톡의 성공 사례부터 CBT 중인 친구톡 업그레이드가 브랜드 메시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된다는 사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카카오 비즈 메시지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곧 정식 출시될 브랜드 메시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팁들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합니다. 오늘 웨비나 대망의 첫 세션을 열어주실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여행 플랫폼 단언컨대 그로스 마케팅의 성공 공식 그 자체 마이리얼 트립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세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리얼 트립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심연지입니다. 이렇게 NHN 클라우드 세션에서 마이리얼 트립 CRM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는 오늘 마이리얼 트립의 성공 공식을 사실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풀어냈는지 저희의 리얼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리얼 트립 소개를 해드리고 조금 더 딥하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이를 CRM으로 어떻게 풀어내겠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마이리얼 트립을 소개해드리자면 마이리얼 트립은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행자들의 모든 경험을 연결하는 슈퍼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행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부터 구매하신 것을 확인하시고 이후에는 여행 중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 등 여행 전중을 거쳐서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시고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은 10년 전에 유럽의 투어 앤 액티비티, 가이드 투어를 먼저 시작을 하였어요. 그 이후에 여행의 시작인 항공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항공 이후에는 숙소 사업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게 되면서 국내 호캉스, 감성 숙소, 롱스테이 숙소에 대한 이제 수요를 보면서 저희가 빠르게 그쪽으로 좀 태핑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하늘길이 개방되면서 가족과의 추억을 더 잘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퀴즈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 패키지 상품 등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동행을 찾거나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덜어드리는 커뮤니티 기능을 하면서 실제로 여행자분들의 입장에서 마이리얼 트립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어요. 최근 24년에는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행업계에는 굉장히 위기의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위기의 시기에 국내 숙박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탐색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런 치열한 고민과 노력으로 달성한 흑자 전환이라 보다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민의 연속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마이리얼 트립이 가지고 계신 고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마케팅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여행 마케팅은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의 전 과정은 고관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행은 가격이 비싼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망치면 잃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연차와 휴가, 함께 간 가족과의 추억, 그 시간 자체. 그리고 여행은 전뿐만 아니라 중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비가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 팀은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는 노출과 인지를 많이 할 거냐, 효율과 성과를 볼 거냐, 이 밸런스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냐, 그거는 효율이 좋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 저희는 또 고민을 시작합니다. 과연 근데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또 겪고 있으실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관찰을 해보면은 정말 많은 곳들에 계십니다. 마이리얼트립뿐만 아니라 어떤 유튜브를 보시다가 나 여기 여행 가볼까? 친구의 인스타 피드를 보다가 발리 가볼까? 여행을 결정하시게 되면은 여러 OTA들 플랫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색도 해보시고 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실제로 검색하면서 수많은 창을 열고 검색을 하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한쪽에는 엑셀 시트와 한쪽에는 인터넷 창 10개 이상을 펼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복잡하고 여행자분들도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하니 단순하게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자분들의 고민하는 순간을 우리가 이해해보자.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홍보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행자들 분들도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들이 만들어낸 흔적을 찾아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행은 어디를 가는지, 또 누구랑 가는지, 그리고 갈 때 내 상황이 어떤지,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간다고 해도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행 플랫폼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마이리얼 트립이 그 여정을 어떻게 CRM을 통해서 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 CRM이 뭐냐라고 하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객들의 고민을 알고 또 이해하고 맞춰서 설계하자라는 시나리오 설계를 좀 하게 되었어요. 시나리오 설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먼저 여행 전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 여행 전에는 탐색이라는 걸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탐색을 하실 때 여행자분들은 어떤 여행지를 갈지를 고민하시기도 하고 여행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행은 계획을 세우시기도 해요. 그 과정에 그럼 저희는 마이리얼 트립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선택지의 3개 안에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설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탐색했을 때 어떤 거를 언제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런칭을 해보자라고 하니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여행 전중으로만 묶으면 와닿을까? 실제로 여행 준비 중이신가요? 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리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수많은 도시를 커버해야 되나?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할인이라고 소구하는 게 가장 맞을까? 이분들은 탐색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A/B 테스트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다음과 같은 소재와 타겟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파리 숙소를 탐색하신 분들은 가성비, 에펠탑 뷰, 또 한인 민박처럼 또 다른 어떤 셀렉션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할인보다는 셀렉션이 많다라는 소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할인을 무조건적으로 좀 보여줬던 메시지에 비해서 CTR이 한 50%에서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투어 앤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여행자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투어 앤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다양한 셀렉션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전에는 이런 탐색뿐만 아니라 구매를 하시고는 해요. 구매를 하실 때에는 보통 여행지가 정해지고요. 정해진 계획에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는 마이리얼 트립 거를 더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설계를 해갔습니다. 그때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터치하는 게 좋을까도 있는데 과연 언제 어떤 거를 추천할까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항공을 사신 분들한테 어떤 걸 추천하는 게 좋을까? 또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일본은 내일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발송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여행을 준비하는 그 플로우에 맞추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항공을 구매하고 숙소, 그다음에 투어 앤 액티비티는 여러 개 구매를 하시고 여행 직전에 보험이나 이심 등을 구매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순서대로 맞춰서 추천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도시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런칭을 하고 최적화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과 같이 타겟팅과 소재를 하게 되었는데 항공권을 구매한 유저분들한테는 다음과 같이 숙소를 구매하는 걸 추천하였었어요. 그래서 숙소 실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후기가 좋다뿐만 아니라 실제 그 숙소 안에서 보는 뷰를 보면서 어떤 여행을 경험하실지에 대해서 상상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 숙소를 구매하신 이후에는 투어 앤 액티비티를 구매해야 되니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좀 소구했고, 투어 앤 액티비티를 구매한 다음에는 다른 투어 앤 액티비티도 구매해야 되니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그리고 직전에는 이심이나 보험 등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하시라 라는 식으로 지금 여행에 준비하는 과정을 마이리얼 트립과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 역시 이전에 할인을 좀 소구했던 거에 비해서 CTR이 50%에서 많은 경우에는 2배 이상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쩐지 저도 마이리얼 트립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실장님의 이런 촘촘한 설계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행복한 여행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CTR이나 CVR뿐만 아니라 여행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듣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맥락을 전달해서 피로하지 않을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자분들께서 실제로 마이리얼 트립 덕분에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투어를 알게 되었다라고 리뷰를 해주시면서 덕분에 이제 저희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유저의 고민을 더 잘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맥락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 피드백 역시 조금 더 뾰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공권을 구매한 분들한테 숙소를 추천하는 걸 느끼신 다음에는 항공권이랑 숙소 같이 구매했는데 나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주시면서 최적화도 훨씬 더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여행자분들은 많은 문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유저분들은 어떤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여행은 그 모든 순간이 금인데요. 내가 맛집 웨이팅이 있을까? 저기 웨이팅 있으면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혹은 지금 살짝 시간이 떴는데 당장 할 게 뭐가 있을까? 잠깐 동행이랑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실시간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맵을 보시기도 하시고, 뭐 카페 등의 커뮤니티를 들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마이리얼 트립에서도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렇다면 마이리얼 트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런칭하기 전에 또 고민이, 여행은 여행하실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메시지가 귀찮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이거를 잘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여행 중에 동행을 보여드리는 소셜 기능을 여행을 시작하는 유저분들한테 발송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신규 기능인데, 신규 기능을 출시하면서 소재나 소구 포인트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여행 시간이 떴을 때 즉시 확정이나 당일 예약이 가능한 그런 투어들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 여행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도 여행자분들은 너무 바빠요. 여행을 다시 한번 복귀하기도 하시고, 다음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적금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마이리얼 트립과 함께 여행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좀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흔적을 많이 남겨두시는데, 여행 이후에는 그분들의 흔적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여행에 계획이 없던 분들한테 구매 허들이 낮은 거를 먼저 제안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자분들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나 좀 국내에도 놀러 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다녀오신 지 N개월 이후가 된 유저분들에게 국내 호캉스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또 주말에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내 투어 앤 액티비티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항공권 특가를 보면서 여행을 다시 계획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권 특가를 알려드리면서 새로운 여행의 설렘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는 그래서 NHN 클라우드의 다양한 메시지 포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이리얼 트립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친구톡을 단순히 광고가 아닌 고객의 여행 여정을 터치하는 요소로 이용 중이신 것 같아요.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팀은 실제로 카카오에서 신규 비즈메시지 서비스가 출시되면 재빠르게 도입해서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삽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이리얼 트립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다니 너무 기쁘고요. 실제로 저희의 다양한 신규 타입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또 여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할 때에는 동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갈 때, 친구와 함께 갈 때, 연인과 함께 갈 때 역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좀 소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에게는 가족과 여행 갔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 위주로, 연인분들께는 로맨틱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지 좀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분들의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을 하다 보면은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감도를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NHN 클라우드의 다양한 포맷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의 영상 소재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추천을 하고자 할 때 호캉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소구할 수 있는데 이미지만으로는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영상이 지원하고 싶은데 당시에 NH 클라우드와 얘기를 했을 때 영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러고 저희가 이후에 지나갔었는데 영상 지원이 되자마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규 기능 출시해 주시고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덕분에 CTR이 2배 이상 좀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주말마다 아이랑 어디 갈지 고민하는 어머니 분들한테 이런 경험도 소구할 수 있다는 걸 알리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와이드 아이템 리스트 혹은 와이드 이미지 리스트처럼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다양한 포맷을 활용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저희는 CRM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광고를 집행을 하는데요. 이 광고가 너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광고와 연결성을 맺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일한 마이리얼 트립의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보여주는 거랑 CRM에서 보여주는 거랑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하게 모든 분들에게 이제 내는 이미지 소재였고 뒤에 보여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숙소 위주로 소구하던 DA 소재를 본 유저분들한테 동일한 숙소의 소재를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A/B 테스트를 해보니 CTR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저희는 끊임없이 유저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안드리고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는 사실 어떻게 타겟팅하고 어떻게 소재를 해나갔는지에 대한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유저분들의 고민을 더 좁혀나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저희 마이리얼 트립 CRM의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언제든지 고민 나누는 거 좋아하니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리얼 트립의 치열한 고민의 현장을 엿보고 나니 마이리얼 트립의 흑자 전환은 예정된 성공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고의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의 미래 더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카카오 친구톡 매출 1위 딜러사 NHN 클라우드에서 맡아주셨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세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정성껏 조려내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안정성과 트렌드를 동시에 잡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이 마케팅 실무자를 위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케터분들께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 시작 부탁드립니다. 사실 많은 마케터분들께서 이미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익숙하게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단순한 발송을 넘어서 브랜드 경험의 시작점으로서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카카오 비즈메시지 채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약 안내, 배송 알림 등과 같은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알림톡과 마케팅에 훨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성 메시지인 친구톡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 메시지와 카카오 모먼트 메시지 상품도 존재하는데요. 마케터 입장에선 어떤 목적의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에 따라 전략적으로 메시지 채널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양한 메시지 상품들 중 친구톡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른 채널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와 카카오 모먼트를 통한 발송 방식과 카카오 비즈메시지 딜러사인 NHN 클라우드의 콘솔 API를 기반으로 한 발송 방식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나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 브랜드가 직접 UI에서 타겟을 설정해 발송하는 구조인데요. 반면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비즈 메시지는 고객사 내부 시스템과 API 기반으로 연동해서 메시지를 자동화하거나 NHN 클라우드의 콘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CRM 연동, 실패 처리, 자동 재발송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텍스트부터 캐러셀, 와이드 이미지까지 알림톡과 친구톡의 다양한 메시지 타입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와 카카오 모먼트는 UI 중심 운영에는 적합하지만 반복 발송이나 자동화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라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발송도 가능해 실제 캠페인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고 대량 발송과 자동화까지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무자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동화된 개인화 메시지나 대량 발송 메시지에는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이 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친구톡 서비스가 마케팅 실무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실무자 입장에서 실제로 일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마케터분들이 원하는 메시지 플랫폼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카카오에서 릴리즈되는 새로운 기능과 메시지 타입을 얼마나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마케팅 환경에서는 최신 기능을 신속하게 실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는 대량 발송 퍼포먼스와 안정성입니다. 캠페인 단위로 수십만 건, 수백만 건에 이르는 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시스템에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편의성입니다. 바쁜 마케터들을 위해 실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테일한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메시지 플랫폼의 조건, 최신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카카오에서 새로운 기능이 릴리즈되면 콘솔과 API 환경에 신속히 적용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 적용된 기능은 브랜드 메시지 CBT입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외에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저희는 3월 4주차에 해당 기능을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영해 콘솔과 API 환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친구톡에서 제공하는 8가지 메시지 타입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딜러사이기도 한데요. 마케터가 원하는 메시지 형태를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성도 높은 기능 덕분에 오늘 함께 자리한 고객사 마이리얼트립 역시 친구톡 6가지 타입을 실무에 활용하고 있고 브레이즈와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 캠페인을 자동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가지 메시지 타입을 모두 지원하는 딜러사는 NHN 클라우드뿐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새로운 기능과 메시지 타입을 이렇게 빨리 도입해서 제공하는 걸 보면 확실히 트렌드한 플랫폼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렌드하다고 하기만 해서 완벽한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안정성은 어떤가요? 말씀 주신 대로 안정적인 대량 발송 인프라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메시지 운영이 안정적이려면 시스템 인프라가 그만큼 잘 갖춰져 있어야 하죠.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REST API 기반으로 안정적인 발송 환경을 제공합니다. 캠페인성 대량 발송이 많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갑자기 몰릴 때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소화해주는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는 트래픽 증가 시 자동으로 스케일아웃이 적용돼 발송 병목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송 실패나 시스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내부 운영팀이 즉시 확인하고 고객에게 상황을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안심하고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구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나 복잡한 유지 보수 없이 도입도 빠르고 운영 비용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 덕분에 저희 고객사들도 기능은 물론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까지 다 갖춘 플랫폼이라며 만족감을 많이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중 대표적인 고객사가 바로 3.3입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발송 툴보다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3은 CRM 마케팅, 서비스 알림,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카카오톡 친구톡과 알림톡, SMS, 이메일까지 여러 채널을 넘나드는 대량 메시지를 NH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무신고 시즌처럼 트래픽이 집중되는 시기에도 사전 트랜잭션 조율과 자동 스케일아웃 구조를 통해 시스템에 부담 없이 안정적인 발송이 가능했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예외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한 캐러셀, 와이드 아이템 리스트 등 고도화된 메시지 타입도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실무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처럼 3.3은 실무 효율성과 안정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파트너로 NH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을 선택해 지금도 다양한 메시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트렌디함의 안정성까지 정말 실무자가 원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 플랫폼이 많네요. 맞습니다. 안정성과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마케터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은 바로 운영 편의성입니다. 마케팅 메시지는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분석하고 이슈에 즉시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죠. 저희는 콘솔과 API 모두 마케터가 실무에서 실제로 편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그중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캠페인별 발송 성과 데이터를 키 단위로 집계하고 성공률, 실패율을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돼요. 그리고 발송 결과 리포트는 한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운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하기도 쉬워졌고요. 뿐만 아니라 브레이즈와 같은 외부 솔루션과도 유연하게 연동이 가능하고 템플릿 등록, 수정, 삭제, 문의까지 콘솔과 API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검수 결과나 문의응답 같은 이벤트도 웹훅을 통해 실시간 수신이 가능해 개발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운영 단계에서도 실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마케터의 입장에서 기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이신 페이어도 발송 내역과 에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콘솔 화면이 잘 갖춰진 것으로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채널을 가리지 않고 실무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메시징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시징 플랫폼을 선택할 때 트렌디함, 안정성, 운영 편의성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여야 비로소 브랜드와 고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진짜 메시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실무 중심의 기능, 카카오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속도, 그리고 수십만 건의 메시지도 흔들림 없이 처리하는 안정성까지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단순한 발송 도구가 아닌 실무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단순한 발송 도구를 넘어 실제로 선택받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메시지 매출이 전년 대비 61% 이상 증가했고 해마다 고객사 수와 메시지 발송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성장세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체감한 효율과 신뢰, 그게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이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쇼핑, 금융, 여행, 플랫폼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들이 실전에서 메시지 마케팅에 저희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그 결과는 수치뿐 아니라 현장의 선택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 잘 통하는 서비스가 선택받으니까요. 앞으로 더 나아갈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무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트렌디함의 안정성까지 곁들인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 브랜드 메시지라는 상품이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브랜드 메시지라는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카카오에서 직접 이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웨비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세션이죠.
카카오에서 직접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니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세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비즈메시지 컨설팅 매니저 이지은입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는 CRM 마케팅의 연결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카카오 비즈메시지 API 기반의 새로운 메시지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는 기존보다 더 넓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친구톡 API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새로운 상품을 통해 CRM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메시지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톡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친구톡은 아시다시피 카카오톡 채널로 비즈메시지 API를 통해 채널 친구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상품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이면서 광고주의 회원인 고객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타겟 메시지 상품인데요. 친구톡은 NHN 클라우드와 같은 카카오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를 통해 제공되고요. 그리고 광고주의 자체 CRM 시스템이나 외부 마케팅 솔루션과 유연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API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고객 이름, 최근 주문한 상품명, 그리고 구매일과 같은 CRM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메시지 구성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지은 고객님, 지난주 주문하신 제품은 만족하셨나요? 와 같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메시지 구성을 할 수 있어서 관심도와 반응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CRM 마케팅에서 친구톡의 주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 세그먼트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광고주는 단순한 일괄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아닌 고객별로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RM 이벤트와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고객의 구매 시점이나 특정 행동을 트리거로 삼아서 그 적시에 맞춤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반응률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밀한 타겟팅과 개인화 기능이 높은 메시지 열람률과 반응률로 연결이 되면서 실제 캠페인에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뚜렷한 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이면서 동시에 광고주의 회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발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CRM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더라도 회원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메시지 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던 거죠. 이런 구조는 CRM 마케팅을 확장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요소였기 때문에 저희도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넘어서 광고주의 전체 CRM 고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브랜드 메시지입니다.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상품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브랜드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기업들에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CRM 마케팅이 점점 고도화되고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넓고 다양하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싶다는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친구톡이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메시지 상품인 브랜드 메시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현재 브랜드 메시지는 정식 오픈 전이라서 CBT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친구톡 업그레이드라는 가칭으로 시작을 했지만 광고주 브랜드 전체 관점의 메시지로 확장된다는 특징을 담아서 브랜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의 마케팅 수신 동의 회원과 카카오톡 채널 친구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광고주 회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라면 누구에게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서 CRM 마케팅에서의 도달 범위는 획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다양한 고객군의 광고 반응률 확인과 전환 성과 향상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친구톡과 브랜드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광고주의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점과 API로 연동이 되어서 발송되는 점, 상황과 전략에 맞게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 타입을 제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발송 가능한 대상 범위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 내에서만이 아닌 광고주의 마케팅 수신 동의 회원까지 확대되어서 실제 보유하고 계신 회원 전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주 회원은 많지만 채널 친구 수가 적은 경우 혹은 채널 친구는 많은데 회원 기반이 약한 경우에도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균형 있게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어서 CRM 전략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회원에게도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메시지 내에 안내되는 문구나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인 경우에는 현재 친구톡이나 채널 메시지와 동일하게 확인이 되지만 오른쪽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고객에게 발송된 메시지는 수신자가 채널 친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수신 동의에 의해 발송된 메시지라는 내용이 채팅방 상단에 명시적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인 080 수신 거부 전화번호도 필수적으로 표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아닌 수신자에게는 채널 추가 버튼을 메시지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한 고객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카카오톡 채널과 친구를 맺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브랜드 메시지는 도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채널 관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갖춘 광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톡보다 발송 대상이 훨씬 넓어지면서 보다 더 정교하게 타겟팅 가능해졌잖아요. 그만큼 당연히 광고 효율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CBT 기간 동안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좀 검증되었을까요? 네, 실제 광고주분들이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브랜드 메시지의 정식 오픈에 앞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CBT 결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CBT에는 패션, 뷰티, 명품 등의 여러 광고주가 참여했고요. 카카오톡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CBT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CBT 참여 광고주는 CRM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을 설정을 했고, 대부분 앞서 안내드린 마케팅 수신 동의 회원, 즉 M그룹 내에서 타겟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서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브랜드 메시지가 운영된 CBT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송 성공률인데요. M그룹 내 타겟팅으로 발송된 브랜드 메시지는 약 90%에 달하는 높은 발송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이는 기존 친구톡 대비 무려 2배 수준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실제 읽은 비율은 기존 친구톡과 유사한 수준인 70% 정도로 유지되었는데요. 단순히 더 많은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된 도달 범위 내에서도 메시지 전달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브랜드 메시지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은 부분은 브랜드 메시지에서 제공하는 읽음률은 모바일 기기 화면에 실제 노출된 메시지만 읽음수로 반영해서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업종별 광고주분들이 전해준 집행 성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CBT에 참여한 광고주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패션, 뷰티 업종에서는 구매 전환율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문자 대비 브랜드 메시지의 구매 전환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그중에도 기존의 구매 전환율이 낮았던
고객군에게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문자 대비 전체 구매 전환율은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로우 컨버전 유저, 즉 기존에 반응이 낮았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도 전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패션 뷰티 업종은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서 잠재 고객의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낮은 반응률을 보였던 고객군까지 전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명품 광고주는 브랜드 메시지를 활용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톤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기존 문자와 달리 고급스러운 이미지 콘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메시지 발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신상품 런칭이나 브랜드 캠페인에 특히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성과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080 수신 거부율이 기존 문자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브랜드 메시지가 스팸으로 인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이 된다는 점에서 고객 저항이 낮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성과는 메시지 발송 당일 채널 친구 수 증가율이 평소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단순 노출을 넘어서 메시지를 통해 브랜드 채널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BT 진행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광고주가 일회성 테스트가 아닌 평균 5회 이상 브랜드 메시지를 재발송했다는 것인데요. 설문조사를 통해 재발송 사유를 확인해 보니 높은 전환 효율, 그리고 낮은 비용, 친구 추가 유도 등의 다양한 이유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점을 보면 브랜드 메시지를 단발성의 테스트가 아닌 실질적 메시지 전략의 일부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업종의 CBT 참여 사례를 종합해보면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광고주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도달 범위 확대로 회원부터 잠재 고객까지 메시지 발송 타겟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CBT에 참여한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기존 문자 대비 합리적 단가의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카카오톡이라는 검증된 플랫폼과 비즈니스 채널을 기반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스팸으로 크게 인식되지 않아 안정적인 도달과 반응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점이 구매 전환율 증가로 연결되면서 광고 성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메시지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브랜드 메시지를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톡 같은 경우에 채널 생성이라든지 발송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요. 혹시 브랜드 메시지도 발송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체크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운영하시는 카카오톡 채널이 브랜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채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5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발송이 가능한데요. 우선 기본 사항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채널은 비즈니스 채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채널의 친구 수가 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사항인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증적 자료를 전달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알림톡 발송이 있어야 브랜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전화번호를 전달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 운영하시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내에 채널 홈 설정에서 전화번호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발송 조건은 이후에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캠페인 준비 시작 시점에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가이드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가이드를 기반으로 내부 법무 검토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동의를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마케팅 수신 동의 항목을 변경해서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모수를 새롭게 모아야 한다면 변경 후에 빠르게 모수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단계별로 동의를 유도하는 방법을 예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회원이 앱이나 웹에 진입했을 때 바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유도하는 팝업을 노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결제 전에 구매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해서 동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완료 후에 발송되는 알림통 내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구하는 간단한 내용과 버튼을 넣어서 발송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월 정기적으로 발송되어야 하는 알림톡에도 마케팅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버튼을 넣어서 발송 대상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달 범위를 넓히고 CRM 기반의 마케팅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현재 NHN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까지 가진 NHN 클라우드와 함께 브랜드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더 넓은 연결, 그리고 더 높은 전환, 더 진화된 CRM 전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친구톡의 한계를 넘어서 한층 더 확장되고 정교해진 브랜드 메시지, 정말 기대됩니다. 카카오가 새롭게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에 트렌디하고 안정적인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기능이 합쳐진다면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도 우리 회사만의 마케팅 성공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 1년 만에 돌아온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웨비나 즐겁게 감상하셨을까요? 아마 웨비나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씩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 궁금증들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Q&A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궁금한 점들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Q&A 세션을 위해 저희가 라이브 스튜디오로 이동해왔습니다. 마이리얼트립, NHN 클라우드, 그리고 카카오까지 세 곳의 연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오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Q&A 세션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질문 참여입니다. 이건 꼭 물어봐야 해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께는 BHC 치킨 세트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궁금증도 해결하고 인사이트도 얻고 치킨까지 받으면 이거는 무조건 참여해 주셔야죠. 그럼 지금부터 라이브 Q&A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웨비나 사전 신청 단계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정말 핵심 질문이다 싶은 것들을 좀 몇 개 꼽아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신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오픈하시나요? 네, 아까 채팅방으로도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던데요. 일단 브랜드 메시지는 지금 이번 주에 정식 오픈을 위한 API 배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카카오 플랫폼에서 직접 제공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 공식 딜러사와 API 연동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딜러사별로 이제 개발 적용 일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발송이 가능한 일정은 딜러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초기에는 일부 기능이 좀 순차적으로 오픈이 될 수 있어서 발송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 NHN 클라우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브랜드 메시지 정식 오픈은 결국에 딜러사별로 상의하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대답을 해주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 직접 대답해 주셔야겠네요. NHN 클라우드에서 브랜드 메시지 언제 오픈돼서 제공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NHN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친구톡 업그레이드 상품 관련한 어떤 지원을 해주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친구톡 업그레이드는 기존 친구톡과 비교해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단 이제 해당 사용자에게 마케팅 수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친구톡의 가장 큰 제한이 도달 범위였던 만큼 전환율이 높은 고객이더라도 채널 친구가 아니라면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던 점은 실무에서 아쉬운 포인트였는데요. 이번 친구톡 업그레이드는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확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기능이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3월 4주차에 이미 CBT 기능으로 콘솔과 API 모두 동시에 반영해서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마케터분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UI 구상과 발송 경로까지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콘솔에서는 실무자가 별도 개발 없이 손쉽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고 API 연동 시에는 브레이즈와 같은 외부 마케팅 도구를 활용한 트리거 메시지 설정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단순히 기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OBT 시작 시점에 맞춰서 저희 NHN 클라우드 홈페이지 내에 노티피케이션, 카카오 비즈메시지 가이드 문서에도 모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콘솔 사용자 가이드, API 가이드, 그리고 응답 코드 등 실제 실무자가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콘솔과 API 환경에 모두 각각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케터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율과 확장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웨비나 일정에 맞춰서 5월 13일에 카카오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인 NHN 클라우드가 카카오 친구톡 업그레이드 상품인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요금, 가이드 문서 등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확인을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30개 기업을 추천해서 저희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무료 크레딧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팅창 공지에 특별 프로모션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신청하시고 무료로 친구톡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브랜드 메시지 출시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좀 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마케팅 꿀팁들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리얼 트립과 카카오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톡을 활용한 그로스 CRM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KPI를 사용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큰 틀에서는 CRM을 통한 매출과 공헌이 그 자체를 보는 편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매출의 드라이버인 CTR이나 CVR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캠페인단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매출이 큰 틀로는 KPI지만 프로모션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려보자면 알림톡, 친구톡이 굉장히 홍수 속에서 고객들이 자칫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림톡, 친구톡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마케팅을 하다 보면 그 고민이 계속 드러나고 친구톡이랑 뭐 이런 CRM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마케팅 자체의 홍수에 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워낙 많은 마케팅을 접하다 보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저 스스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이런 게 뭐가 뜨지? 이래서 잠깐 들어갔다가 뭐 피자 한번 내려본다든지 그래서 그걸 좀 역으로 이용해서 CRM에서도 정말 정보가 되는 걸 제공을 한다면은 유저분들께서 좀 이 안에서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선제적으로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카카오에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다 보니까 어떤 팁을 네. 좀 드려볼 수 있으실까요? 잦은 그 메시지 발송이 오히려 채널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다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발송 빈도를 늘리는 것보다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보내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브랜드 메시지를 활용해서 CRM 데이터 기반의 세분화 전략을 병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구매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상품에 대한 클릭 이력 등과 같은 전환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서 맞춤 메시지를 발송하면 메시지를 받는 입장, 수신자 입장에서도 광고지만 좀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오는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거부감을 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한 단순 혜택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고객 상황에 맞춘 어떤 상품 추천 아니면은 재입고 알림 아니면 시즌성 제안과 같은 이제 어떤 개인화된 콘텐츠를 이제 작성을 해서 흥미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으면 클릭률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결국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너무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역이용해서 좋은 콘텐츠로 어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낸 메시지가 나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좋은 콘텐츠인지 성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정확한 메시지 성과 측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마이리얼 트립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과 측정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성과 측정할 때마다 되게 고민되는 게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변수 통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 채널, 타겟 유저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어떤 성과를 측정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어떤 유저를 타겟하고 있는지 어떤 채널에 보내는지에 따라서 벤치마크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성과를 좀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카카오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메시지 성과를 측정할 때 단순히 뭐 발송 건수나 반응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측정 지표로는 뭐 클릭률, 열람률, 뭐 전환율과 같은 기본적인 성과 지표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수치를 해석할 때 메시지의 내용의 완성도, 그리고 타겟팅의 정확성, 그리고 발송 타이밍, 또 더해서 뭐 고객의 피로도와 같은 성과를 만드는 요인들을 함께 봐야 왜 성과가 높았는지 아니면 낮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률이 낮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메시지의 포맷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해당 타겟 세그먼트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메시지 내용이 충분히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최근에 메시지를 너무 자주 발송을 했던 고객이 아니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성과는 발송 이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송 이전에 전략적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구조가 잘 세팅되었을 때 성과 수치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 성과 측정이라는 게 메시지 발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모쪼록 이 두 분께서 주신 꿀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을 제가 사전 질문들에서 골라온 질문들이었는데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사전 질문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세션 중에도 올려주셨던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질문들도 한번 좀 다뤄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전 질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고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세션 중에 올라왔던 질문들 중에 제가 유심히 본 게 있는데 CRM이라는 키워드로 묶인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마이리얼 트립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CRM 데이터 기반으로 세분화된 고객분에게 친구톡을 발송할 때 고객 반응률, 오픈이나 클릭 같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좀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세션이랑도 되게 연관돼서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유저들이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있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유저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실제로 요새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게 최저가 특가라는 단어는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안 와닿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워딩을 써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실제 유저 입장에서 정말 고민하지 않고 들어오게 하는 게 뭐일지를 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좋은 내용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CRM에 관련돼서 이번에는 카카오에게 왔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홈페이지 고객 정보가 자체 보안으로 관리되어 있어서 카톡 회원가입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CRM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명드린 브랜드 메시지는 채널 친구 전체 대상으로 발송하는 F 타겟 그룹 외에는 사실상 모두 내부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보유하신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구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정책상 이런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거나 연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카오 모먼트 플랫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내의 타겟 설정 기능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발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카카오 모먼트에서는 카카오 로그인 이용자라는 타겟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카카오 로그인 또는 카카오 싱크를 통해서 가입된 회원 모수를 불러와서 타겟팅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연령이나 관심사, 오디언스 조건 타겟,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에 반응한 사용자를 타겟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카오 생태계 안의 데이터와 도구를 활용해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생태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카카오가 구축한 광고 생태계를 좀 많은 분들께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에서 답변 주신 김에 카카오에서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더 드려보려고 해요. 카카오를 모시고 이렇게 직접 1대1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었거든요. 좀 전에 싱크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회원 가입 단계에서 카카오 그 채널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던데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네, 바로 카카오 싱크인데요. 네. 그 회원 단계에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카카오 싱크 도입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카카오 싱크는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연동을 하면 가입자에게 하나의 그 동의창이 노출이 됩니다. 이 동의창에는 서비스 이용 약관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항목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회원 가입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채널 친구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서비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광고나 어떤 유도하는 방법 없이 간편하게 채널 친구를 자연스럽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 싱크 기능을 활용하시려면은 우선 카카오톡 채널이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카카오 디벨로퍼스 사이트를 통해서 카카오 싱크 설정과 연동 개발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디벨로퍼스 내에 관련된 기술 문서와 API 가이드, 그다음에 UI 예시까지 상세히 제공이 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싱크 기능 제가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인 3.3에서도 잘 쓰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 브랜드 메시지 발송 타겟 그룹과 발송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타겟 그룹이 그 발송 조건에 부합해야만 발송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그 내용 중에서 5가지 발송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발송 조건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는 M과 N 타입을 발송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친구톡과 동일한 그 대상인 I 타겟 그룹과 전체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발송을 하는 F 타입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답변해 주셔서 아마 발송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브랜드 메시지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친구톡도 그렇고 브랜드 메시지도 그렇고 핵심은 광고 메시지로 발송이 되는 건데 이게 대량으로 보통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NHN클라우드에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벤트, 프로모션 등 대량 발송 시 시스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처럼 단기간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이상 발송되는 캠페인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본 구조는 REST API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대량 메시지도 큐 기반의 분산 처리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일시에 트래픽이 몰리더라도 발송 지연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십만 건 단위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 스케일아웃 기능을 통해 시스템 리소스를 유동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뭐 시즌성 캠페인이나 아니면 마감 직전 대량 발송도 병목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송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실시간 감지 및 운영팀 대응 체계가 즉시 작동을 하는데요. 특히 실패 건에 대해서는 실패 코드와 상세 사유를 콘솔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필요시 후속 발송이나 조치도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는 저희 웨비나 세션에서 언급을 했던 3.3이 있는데요. 그 연말정산 시즌에는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친구톡, 알림톡, SMS,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들을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 발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신고 마감 직전 수신자가 몰리는 기간에는 그 지연이나 실패 없이 메시지를 안전하게 발송할 수 있었던 건 저희 NHN 클라우드의 트래픽 대응 구조, 그리고 사전 트랜잭션 조율,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예약 발송이나 반복 발송 기능도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자의 메시지 운영 편의성까지 고려된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단순히 되는 발송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메시지 발송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실제 많은 대형 고객사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이쯤에서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10만 원 크레딧을 지원받아서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마이리얼 트립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궁금한 질문들 위주로 솔팅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역으로 이번에는 심현재 실장님께서 직접 좀 흥미있게 보셨던 질문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되게 일단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질문 중에서 되게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친구톡 발송 후에 데이터 분석은 어떤 수치를 가장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는지 뭐 CTR은 높지만 CVR은 낮을 수 있고 그 반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것도 제가 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크게는 저희는 북극성 지표인 공헌이익을 보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CVR을 보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프로모션이나 발송의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신사업에 뭔가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CTR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도
실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눈에 띄었던 질문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 되게 딥한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질문들이 아마 마케터 분들이 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유저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나 계획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마이리얼 트립은 유저분들이 남겨주시는 후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걸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직관적으로는 저희 마이리얼 트립 내에 커뮤니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유저분들이 실제로 여행 관련 정보나 후기를 좀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재밌을 때는 저희가 바로 캐치해서 좀 CRM을 내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도쿄의 어떤 여행자분이 실시간으로 지진 관련된 정보를 하거나 정말 맛있다 혹은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바로 보자마자 CRM으로 보내면 푸시로 보냈을 때 혹은 뭐 친구톡으로 보냈을 때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CTR이 높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유저분들이 남긴 거는 정말 여행자분들이 관심 있을 컨텐츠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활용도를 반응이 좋고 활용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계속 몇 번이나 언급해 주셨던 좋은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용자가 남긴 정보와 후기들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실제 네.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군요. 네. 마이리얼 트립이 요새 워낙 핫하시고 흑자 전환부터 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여행을 경험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장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실장님 또 혹시 눈에 띄는 질문 있으셨나요? 또 저도 고민이 많았던 질문 중 하나가 들어보니 누구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다양한 고객의 여행 준비 세그먼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 정보 연동 관련돼서 중요했던 이슈가 뭔지를 좀 여쭤보셨는데 크게 정보 보안 쪽이랑 기술적인 구현 두 개가 있던 것 같아요. 정보 보안은 요즘 너무 중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 보안적으로 문제가 안 돼가기 위해서 어떻게 수집할지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고 어떻게 쏠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정보 보안 팀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 로우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떤 구조로 또 보여줄지 또 사실 되게 사소하게는 어느 단계 어느 주기로 또 이제 쏠지 연동을 시킬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주기로 쏠지 또 어떤 구조를 할지에 따라서 코스트 자체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면서 진짜 아까 제가 세션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촘촘하게 설계를 하시니까 진짜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서 즐거운 여행 경험을 소비자분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실 걸 알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이리얼 트립에 제가 딱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전 요새 그 CRM 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당연히 소재고 A/B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제가 봤거든요. 친구톡 발송 시 소재 A/B 테스트는 캠페인별로 최대 몇 개까지 테스트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네네. 네. 최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는 보통 2개 하고 많으면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가설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되게 단순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더 쪼개서 그냥 2개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고 하면서 좀 시나리오적으로 설계해서 A/B 테스트를 하는 편입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의 답변이었거든요. 저도 진짜 가설을 많이 세우실 것 같았는데 2개, 3개 정도로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꿀팁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이리얼 트립 심현지 실장님 조금 쉬실 수 있도록 좀 다른 질문, 다른 분들께도 한번 드려볼게요. 카카오에서도 혹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던 질문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질문 있으셨나요? 네, 친구톡 업그레이드가 브랜드 메시지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CBT 기간에 저희가 친구톡 업그레이드라는 그 가칭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정식 출시를 앞두고 브랜드 메시지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보니 그 기존 친구톡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또 문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업그레이드된 브랜드 메시지 상품에 아이타겟 그룹으로 기존 친구톡으로 발송이 가능한 기존 친구톡 발송 대상과 동일한 타겟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친구톡 API 서비스는 아마 올해 말경에 좀 종료를 좀 예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친구톡을 활발히 좀 발송을 해주시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브랜드 메시지 API를 연동해서 발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꼭 공식 딜러사를 통해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 메시지 공식 딜러사를 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에서도 혹시 좀 눈에 띄는 질문, 답변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친구톡 관련된 질문도 많으셨지만 와중에 또 저희 NHN 클라우드만의 알림톡 장점도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발송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템플릿을 등록을 하고 이제 심사가 승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발송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알림톡 템플릿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해서 한 글자만 만약에 내용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번 이제 똑같이 템플릿을 바꿔줘야 하고 또 이걸 누락하면은 또 발송 시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템플릿 코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템플릿 코드가 유지된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솔이나 API 환경에서도 템플릿 수정 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를 또 줄여주고 개발자의 반복 작업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템플릿 등록, 수정, 문의, 삭제까지 API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효율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느덧 이렇게 1시간 반 정도죠. 거의 시간을 채우고 거의 웨비나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도 그렇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Q&A를 올려주셨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참석해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세션이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노하우와 인사이트들을 공유해주신 연사님들의 한마디 소감을 제가 돌아가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정말 많은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신 심현지 실장님, 오늘 웨비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마이리얼 트랩에서 항상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세션에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마이리얼 트랩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마이리얼 트랩도 채용 중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 또 저희 답변 못 드린 게 많은 것 같아서 또 추후에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리얼 트립 채용 중이라고 하시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던 NHN 클라우드의 김가영 전임님 한마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리얼 트립도 카카오도 이렇게 초청해서 정말 꿀팁들을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도 늘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늘 기능을 고도화하고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브랜드 메시지 출시 때문에 정신 없으신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참여해주신 카카오의 이지은 매니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메시지 정식 출시를 이렇게 코앞에 두고 이렇게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먼저 NHN 클라우드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브랜드 메시지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저도 이렇게 질문에 많이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최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딜러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따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 공식 딜러사를 통해서만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요. 카카오에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 1대1 문의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오늘부터 카카오 브랜드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인 저희 NHN 클라우드가 친구톡 업그레이드 상품인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 OBT를 출시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도 그렇고 요금, 가이드 문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개 기업을 추천해서 무료로 이 브랜드 메시지를 써보실 수 있도록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친구톡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신 연사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케팅 여정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더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